제가 바로 당신들이 찾던 H&K 컴퍼니의 대표 캐서린 한나 강입니다. 차가운 정적이 YL그룹 임시 주주총회장을 칼로 베어내듯 갈랐습니다. 수백억대 횡령 의혹으로 아수라장이 된 강당, 그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단상 위에서 주주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위태롭게 서 있던 황기찬 회장과 그의 아내 강세리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강당 뒤편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앳된 얼굴이지만 강단 있는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공간 전체를 장악할 만큼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옆에 선 강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강세리는 황기찬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문 앞에 선 젊은 여성 캐서린에게 고정된 채 마치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모두 빠져나가는 듯한 극도의 창백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이라니 무슨 소리야. 캐서린은 여기 내 아내 강세리 씨인데. 황기찬이 본능적으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쩐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단상의 강세리와 문 앞의 캐서린을 번갈아 향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캐서린이란 말인가?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젊은 여성 캐서린은 그런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굳은 표정의 도민준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한 걸음씩 다가오는 캐서린의 모습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손으로 끊어냈다고 믿었던 과거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끔찍한 감각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8년 전 황기찬이 YL그룹의 사위가 되어 야망의 첫 발을 내디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기획부 사무실 한쪽에 자리를 잡은 황기찬은 YL그룹의 로고가 박힌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은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강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리야, 나야. 드디어 YL그룹 심장부에 입성했어. 정말 축하해요, 기찬 씨. 이제 우리의 계획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수화기 넘어 강세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뱀의 독과 같은 야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릴 거야. 하지만 그냥 빼돌리면 꼬리가 잡혀. 해외 투자를 위장한 페이퍼 컴퍼니가 필요해. 완벽하게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유령 회사 말이야. 페이퍼 컴퍼니요? 그거 설립하려면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특히 미국에 만들려면. 강세리의 목소리에 섞인 우려는 황기찬의 야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바로 그때 강세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강세리는 자신의 좁은 월세방, 낡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의 흔적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빳빳한 서류 한 장이 그녀의 손에 들렸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낳자마자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못하고 미국으로 떠나보낸 딸의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서류 위에는 캐서린 한나 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캐서린 한나 강. 입양 갔으니 지금쯤이면 완벽한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있겠지. 강세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탐욕과 야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이역만리 타국으로 보내버렸다는 죄책감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곧바로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신이 내린 기회였다. 버려진 과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한 가장 완벽한 도구가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황기찬과 마주 앉은 카페에서 강세리는 준비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찬 씨, 사실 저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뭐?
정말이야, 셀이야. 어떻게? 황기찬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돕는 일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수줍은 듯 그러나 또렷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캐서린이에요. 캐서린 강. 그 순간 황기찬의 머릿속에서 모든 계획의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강세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해. 그럼 당신 명의로 미국의 투자회사를 만드는 거야. YL그룹에서는 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미고 그 돈을 우리가 만든 회사로 보내는 거지.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H&K 페이퍼 컴퍼니라는 유령이 탄생했습니다. 강세리는 미국 로펌의 변호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딸의 이름 위에 자신의 가짜 서명을 했습니다. 캐서린 한나강. 서류에 새겨진 그 이름을 보며 그녀는 잠깐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곧이어 수백억의 돈이 자신들의 계좌로 흘러들어올 것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황기찬은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강세리가 진짜 미국 시민권자인 캐서린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후 8년간 YL그룹의 자금은 해외 투자라는 합법적인 이름 아래 H&K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황기찬과 강세리의 주머니 속으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사라져갔습니다. 그 금액은 어느덧 1,000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낡은 3층 빌라 옥탑방에 자리한 도민준의 작업실은 꺼지지 않는 모니터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죽은 강규철 회장의 마지막 유언이 그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을 믿을 수가 없네. 내 딸 제인이를 위해서라도 저놈의 뒷조사를 확실히 해주게. 특히 내연녀라는 강세리, 그 여자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쳐봐. 도민주는 강규철 회장과의 오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워 YL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H&K 페이퍼 컴퍼니라는 낯선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다. 8년간 1,000억이 넘는 돈이 흘러들어갔는데 이 회사는 실체가 없어. 도민주는 숙련된 해커처럼 미국 법인 등록 사이트와 각종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넘나들었습니다. 대표자의 이름은 캐서린 한나강. 그는 이 이름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20년 전의 낡은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캐서린 한나 강, 출생지 대한민국 서울, 생모 강세리. 이럴 수가. 도민준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세리가 황기찬에게 접근하기 훨씬 전 20년 전에 딸을 낳았고 그 딸을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H&K 컴퍼니의 대표라는 캐서린은 도민주는 즉시 미국 입양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입양기관 기록에서 캐서린 한나 강의 이름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겨진 진실의 거대한 윤곽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버리고 그 딸의 이름과 인생을 훔쳐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기록을 샅샅이 뒤져 청소업체 직원 명단에서 마침내 캐서린 한나 강이라는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그는 국제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맑았습니다. 도민주는 그 목소리의 주인과 모니터 속의 기록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허름한 아파트. 캐서린은 하루 종일 이어진 고된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방 한쪽 벽에는 한국 신문 기사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YL그룹과 관련된 기사였고 그 중심에는 항상 화려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강세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사진 속의 여자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생모라고 해서 그래도 엄마라고 해서 믿었는데 내 개인정보만 알아내 가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 나를 다시 찾아올 거라고 단 한 번이라도 안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를 이용만 한 거였어. 몇 년 전 기적처럼 자신을 찾아왔던 생모 강세리.
하지만 그녀는 캐서린의 안부를 묻는 대신 미국 시민권 번호와 개인정보만을 꼼꼼히 물어보고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강세리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모정 때문이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차마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언젠가 엄마가 다시 자신을 찾아와 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낯선 한국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캐서린 한나 강씨 되십니까? 저는 도민준이라고 합니다. 누구세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죠? 캐서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도민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강세리 씨를 조사하다가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그 말에 캐서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엄마를 아신다고요? 도민준은 캐서린이 알아야 할 모든 진실을 그녀가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가감없이 전해주었습니다. H&K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 8년간 이어진 1000억대의 횡령, 그리고 그 모든 범죄가 캐서린, 바로 그녀의 이름을 도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강세리가 황기찬에게 자신을 캐서린이라고 속였다는 이야기에 이르렀을 때 캐서린의 손에 들려있던 물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처럼 그녀의 마지막 희망도 부서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피눈물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당신이 진짜 캐서린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에 가겠습니다. 더는 그 여자가 내 이름으로, 내 인생으로 더러운 짓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캐서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이 아닌 강철과도 같은 복수의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20년간 엄마라는 존재를 그리워하며 품어왔던 모든 감정들이 차가운 분노로 변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현재의 주주총회장. 단상을 향해 걸어온 캐서린이 마침내 강세리와 황기찬의 앞에 섰습니다. 황기찬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캐서린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어디서 감히 사기를 쳐? 캐서린은 내 아내 강세리라고. 캐서린은 황기찬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강세리에게 고정했습니다. 강세리 씨. 아니, 이제는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당신. 내 이름, 내 인생, 8년 동안 잘 쓰셨나요? 캐서린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세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캐서린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캐서린, 내 딸 엄마가 미안해. 다 설명할게. 응. 우선 여기서 나가서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하니? 그 순간 캐서린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길로 강세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날 만지지 마. 캐서린의 외침에 강당은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딸, 당신이 내 엄마 얼굴 한번 제대로 보여준 적 있었어? 20년 전에 날 버렸고 몇 년 전에 나를 찾아와서는 내 정보만 빼내갔지. 그리고는 내 이름으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런데도 당신이 내 엄마야? 캐서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단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출생증명서, 미국 입양 서류, 그리고 미국 시민권 증명서였습니다. 서류들은 대형 스크린에 확대되어 모든 주주와 기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춰졌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H&K 페이퍼 컴퍼니의 진짜 주인인 캐서린 한나강입니다. 당신 옆에 있는 저 여자는 자신의 딸 인생을 훔친 파렴치한 사기꾼이자 범죄자일 뿐입니다. 도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황기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믿었던 아내, 사랑했던 여인에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강세리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강세리,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미국 시민권자라며.
캐서린이 당신 이름이라며 20년 전에 딸을 낳았다고 나한테 전부 다 거짓말한 거야? 기찬 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닥쳐. 이 사기꾼 같은 여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가졌어. 이건 전부 강세리 탓이야. 나는 속았을 뿐이라고. 황기찬과 강세리가 서로를 원망하며 추하게 다투는 모습이 스크린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들의 8년간의 공조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YL그룹의 진짜 주인인 강재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YL그룹은 오늘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혀준 캐서린 씨의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물론 졸업 후 YL그룹에서의 안정적인 미래까지 약속드립니다. 강재인의 선언에 주주들의 자리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캐서린의 눈가에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20년간 묵혀온 슬픔과 한의 눈물이자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삶을 되찾게 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강세리는 자신의 딸을 버리고 그 아이의 이름과 인생을 도용하여 천문학적인 범죄를 저지른 악랄한 범죄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이용하여 부와 명예를 얻으려 했지만 결국 그 딸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황기찬 또한 강세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지만 횡령의 공범이라는 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버림받았던 딸 캐서린은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으며 정의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통쾌한 반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